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이고요. 오늘 리뷰, 내일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라든가 다우 선물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특징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이슈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철강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먼저 제가 그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NK 바이오 할게요. LNK 바이오. 제가 어제 버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급반등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200억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급반등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5월 2일 날 매수할 가격을 좀 정해 드렸던 게 9,2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9,4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9,200원 손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9,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LNK 바이오 9,200원 이탈 전에 홀딩. 그러면 이거는 손절가라는 얘기인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은 어제 살짝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갭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튀어 올라갔고요. 목표가는 1,500원 제시해드렸는데 1,500원을 돌파를 한 후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이상했던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윗골이 달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5장에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합니다.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할게요. 혹시 하나만 더 보고 관심 종목에서 그냥 제외하세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테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매수를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은 4월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 그래서 저항 돌파 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윗골이 달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한 6,1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5,750원 부근에서는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750원 슈어 소프트테크 5,750원 지지 확인 후 추가 매수해야 되고요. 혹시 물리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 그리고 단기 목표가 1차적으로 이전에 저항이었던 6,000 손절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6,100원 그리고 6,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그럼 손실은 아닐 거예요. 손실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로투세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거 돌파하면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좀 달았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로투세븐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 지금
손절가가 딱 정해졌어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 있죠. 오늘 저점 5,780원. 제로투세븐은 5,78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략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전략이 하나가 더 나와요. 어떤 전략이냐? 내일 만약 내일입니다. 내일 기준 상승한다.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상승을 한다면 손절가 3% 잡고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가 3% 잡고 매수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얼마예요? 4월 30일 날 언급해드렸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M택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택.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35,500원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홀딩이 맞아요. 지금은 홀딩이 맞습니다. 35,500원에서 만약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홀딩이 맞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손절가를 좀 자꾸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EM택 손절가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오늘 저가가 3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러면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좀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내일 관심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었는데 이 안에서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바디텍 매드는요 4월 25일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했던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디텍 매드 먼저. 그냥 바디텍 매드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업체죠. 대부분 뭐 진단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은 재작년 2022년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 2023년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2024년에 실적이 또 한 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은 5월 7일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3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1%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만원 부근입니다. 2만원 부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바디텍 매드 목표가 2만원 보고 있습니다. 2만원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6,200원. 자, 손절가는 오늘 저점 잡으면 돼요. 오늘 저점. 지금 이 가격 부근이 지금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항인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18,800원. 그냥 보수적으로 지난번처럼 보게 되면 18,450원. 18,450원, 2만원. 1차, 2차 이렇게 가죠. 2차. 매수가 16,200원, 손절가는
오늘 저가였던 15,56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저항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돌파를 하게 되면 2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22,000원까지 안 볼 겁니다.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 오늘 중소형 스틸 철강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철강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하이스틸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었고 비금속 광물 뭐 특별한 이슈는 오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자동차라든가 선박 기계, 건설, 배관, 보일러 및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관관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전문 제조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경관, 소경관부터 원유 가스 수송이 가능한 60인치 대구경 후육 관관까지 뭐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는 53.45%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이유는요, 밑에 먼저 주봉상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상으로 먼저 보게 되면 박스권은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그래서 3,000원부터 5,000원, 3,0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박스권이고요. (5,000원) 박스권. 그리고 저는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정도 특징을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상장이 2천만 주였습니다. 2천만 주. 근데 오늘 거래량이 2,500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을 한번 확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서 앞서 얘기를 드렸던 최대 주주가 53.45% 들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 주 돌면은 기존에 있는 종목 다 한번 훑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변동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매수가는 분할 매수해야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보셔야 되는 거냐. 이거는 지금 손절가로 잡혔고, 뭐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3,700원 3,7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3,500원이고요. 목표가 정해져 있죠. 5,000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3,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건들지 않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거래량이 981억이 돌았더라.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돌았습니다. 이거 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있는 종목 안 하겠다 그럼 하이스틸은 하시면 안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24.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용 감소로 흑자 전환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페24가 뭔지 아실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특례 상장 요건인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다. 주요 산업이 EC 플랫폼 인프라 기타로 구분이 되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쇼핑몰 구축 운영에 필요한 결제 뭐 이런 거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 거기서 결제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019년 이후에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19년에 여기였죠. 4만 원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박살이 났다가 2021년, 2022년 적자였다가 2023년 턴어라운드 됐다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아직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꽤 클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매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이사 이것도 1차, 2차 목표로 좀 분할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3차까지 봐야 됩니다. 1차 목표가 26,000원, 2차 목표가 32,000원, 최종 목표가 저는 4만원 보고 있습니다. 4만원. 자, 매수가는 조정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가격이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18,750원. 조정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매수 가능한 겁니다. 떨어져야. 손절가 17,5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 조정을 좀 받았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17,5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반등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 추세에 부딪히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줄 거예요. 15,000원 부분까지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복수해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게임주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이라는 게임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지난 4분기에서 이어서 올해도 1분기 흑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5월 말쯤에 게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게임 출시가 될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박스권 상단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연간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로 1분기 영업이익의 흑자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2023년 고점 부분까지는 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은 73,000원, 73,000원. 많이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펀더멘탈 기준으로만 볼게요. 그러면 목표가는 73,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전략. 자, 첫 번째 전략은요. 67,500원 돌파 시 매수예요. 67,5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 보게 되면은요, 손절가는 65,00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67,500원을 돌파하지 않고 밀렸다. 그러면 53,000원 매수입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갖고 1차 목표가가 67,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목표가 73,000원이 되는 거죠. 손절가는 53,000원에서 손절가는 51,000원이 됩니다. 51,000원. 이거는 전략을 두 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7만원 그래도 한 10%는 수익이 나겠네요. 실적이 없는 종목 중에 DKT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건 없고요. 뉴스 나온 건 없는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박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박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DKT 7,500원에서 13,000원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었던 115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150원 1150원 돌파, 아니면 여기가 저항이니까 돌파 못하면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파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가는 어디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9,800원이 손절가입니다. 목표가 13,000원 적혀져 있죠. 13,000원까지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딥노이드. 삼성 M&A 소식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삼성 메디슨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원래 매수 타이밍은 8,000원 부근이에요. 8,000원. 8,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0원이고요. 이거는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리스크 종목.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많이 보면은 목표가 12,000원 12,000원. 자, 그 전에 12,000원 가기 전에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1차 9,200원, 2차 1,500원, 그리고 12,000원인 겁니다. 매수가 이거는 좀 크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8,000원이에요.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혹 두 번째 전략도 그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절가 7,600원.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올라가게 되면 8,48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정받지 않고 조정받지 않고 올라갈 경우 목표가는 위와 동일합니다. 위와 동일. 자,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만 뭐 해외 쪽의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24년 실적이 2022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분기 실적이 좀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2분기가 좀 떨어집니다.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인데 2분기 좀 떨어지고 3분기에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상장 이후 역사적 신저점이었던 39,900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 저항입니다. 지금 저항인데 그러면 내일은 4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에 나와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바닥을 다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46,600원까지 하죠. 46,6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5,500원. 손절가 45,500원.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5,500원은 뭐냐면 여기에 그 지지가 있었죠. 이 지지가 저항이 됐죠.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항이 됐었죠. 그래서 끌고 올라가는 거고 목표가는 54,000원. 조금 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2,500원에서 54,000원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뭐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좀 줄겠네요. 작년 대비 좀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2분기의 실적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분기 좋지 않고 3분기에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매매는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뛰어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저는 3만 원 안 보고요. 목표가 26,500원 잡으면 26,500원 잡으면 되겠는데요. 대한항공 목표가 26,500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저항을 돌파하는 가격은 22,150원. 매수가는요. 22,150원. 돌파 시 매수. 그럼 손절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정해져 있어요. 폭이 3.4% 정도 되겠네요. 3.4%. 21,700원. 손절가 21,700원. 잡고 대응. 오늘은
종목들이 좀 급등 나왔던 종목 안에서 전략을 좀 이것저것 같이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1차 매매하는 방법, 2차 매매하는 방법대로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 이거에 맞게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장도 아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미상황만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드렸던 전략대로 매매를 하면 아마 수익 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9일 오늘 리뷰, 내일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